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랑해서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3년 차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네요. 맞습니다. 저는 치킨 매니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은 치킨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일 만큼 대식가죠. 사실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식탐에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켰죠. 그런데 먼저 집에 온 남편이 제가 오기도 전에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를 다 먹어치웠더라고요. 치킨 무까지 싹 피운 그 상황에 정말 할 말을 잃었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듬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서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열불이 나고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들 말고도 여러 순간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싸놓은 소세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먹는 양도 많다 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해서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이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혹시 제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끝까지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식탐이 많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이 사연을 어떻게 들었나요? 저도 이제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식탐이 가끔씩 나오는데 네.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실제로 이런 상담 좀 들어오죠. 네, 그 식탐뿐만 아니라 그 뭐 생활 습관의 차이, 위생 관념의 차이, 뭐 절약 정신의 차이 등 여러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많고 그런 상담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 크게 보면 부부 생활, 자세히 보면 식탐으로 인해서 벌어진 갈등입니다. 남편의 식탐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 과도한 식탐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식탐에서 촉발되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네, 뭐 아까 전에 보니까 맞고 싶냐는 협박이라든지 폭언, 네, 자녀들에게 소리를 막 지르는 학대, 음, 그리고 식탐으로 인한 과도한 대출로 경제적 부담, 이런 식의 배려가 결여되어 있고 신뢰 훼손 같은 사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이는 그 이혼사유 민법 840조의 제3호의 부당한 대우라든지 아니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됐긴 하지만 이제 식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 식비 부족으로 경제적 대출을 받는 그거 하나 자체만으로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어떤 부부로서의 가계 형편과 상황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또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남편의 식비만을 위해서 마이너스를 계속 내게 된다면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비를 못하게 되는 사정까지 발생이 한다면 이건 오히려 경제적 학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혼 사유 중에 부당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을 주장하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채무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생활비나 공동 생활 채무를 위해서 낸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일방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빚이나 부부 생활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용도, 뭐 유흥이나 외도나 이런 부분이겠죠. 이걸로 네. 사용하기 위한 빚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식탐으로 낸 빚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부분이라면 좀 배제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식비에서 남편 거, 자식 거, 내 거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설령 식탐으로 낸 빚이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여도, 즉 아내 측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사연자와 아이들한테 폭언을 또 욕설을 포함한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이나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폭력은 이제 폭행상해 감금 등 물리적 힘을 가하는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뭐 언어적 학대, 협박, 조롱, 멸시, 공포감 조성 등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정신적인 폭력, 그다음에 경제적인 통제, 재산 손괴, 금전적 학대 등 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재산적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 중에 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 법 제2조 3호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 범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안처럼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일단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법원을 통해서 대화나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세요. 그 식탐 같은 어떤 생활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변경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런 사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 등 절차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 상담사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좀 서로 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부 상담이나 이제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갈등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부 상담은 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한 약 7회에서 10회 정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현재 문제점과 갈등을 직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갈등 해결을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이 절차를 꼭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식탐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반복된 폭력이나 폭언, 경제적인 분담 아니면은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계속이 된다면 그거는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연자분이 아직은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는 점인데요.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담위원과 함께 진행하는 상담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 조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 불쾌지수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도로 유실, 도로 함몰 같은 사고도 늘죠. 그만큼 법적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에 꼭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물 웅덩이에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나거나 산사태로 차량이 매몰된 경우, 이런 경우엔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도 도로 상태를 살피고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경우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빗길에 지나가는 차량이 흙탕물을 튀겨서 보행자가 피해를 본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흙탕물로 인해서 옷이 오염됐다면 운전자 또는 음식점 등 책임이 있는 쪽에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마로 하천이 범람을 해서 주차된 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린 상태로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고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던 물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마철 사고 막을 순 없어도 줄일 순 있습니다. 사전 대비와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